최근 중장년 노년층 사이에선 어느 작은 양로원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긴 글이 화제입니다. 간호사들이 할머니의 짐을 정리하다가 그녀가 쓴 글을 발견한 것인데요. 와닿는 내용이 많고 감동적이어서 영상으로 만들어져 국내외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양로원 할머니가 쓴 이 글은 우리 모두에게도 곧 닥칠지 모를 일이기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며 뭉클해했습니다. 더구나 요즘엔 나이 들면 의뢰이 요양원에 보내지는 것이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식들과 손자들을 뒤로하고 강제로 요양원에 이끌려 들어가는 어르신들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 행복하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순 없겠지만 최근 보도에 의하면 갖가지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립니다. 요양원 입소 한 달 만에 멀쩡하던 아버지가 반송장이 돼버렸다는 안타까운 보도도 있었습니다. 중장년 노년층의 90%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가족이 원하면 요양원에 들어가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사실상 갇힌 신세가 됩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이유는 신체적인 병보다는 치매에 걸렸기 때문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 인구 100만 명 시대를 앞둔 현대 노인들과 그 자녀들에겐 요양원 입소 문제, 치매 문제 등은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양로원에서 돌아가신 어느 할머니의 뭉클한 사연이 담긴 글을 살펴보고 노후에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사님들, 댁들이 저를 보실 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그런 늙은이로 보이겠지요. 음식 질질 흘리고 대답 빨리빨리 못하냐고 댁들이 큰 소리 지를 때면 저는 정말이지 댁들이 원망스럽고 두렵기까지 하답니다. 댁들은 제가 댁들이 행하는 일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고 항상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는 그런 바보 같은 노인으로밖에 안 보이나요? 목욕을 시킬 때 내가 저항을 하든 말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저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헌신짝만도 못한 몸뚱이로 보이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많은 눈물을 쏟아냈지만 목욕물에 감추어져 댁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내가 그저 가축보다 못한 노인으로 비추어졌던 것인가요? 댁들은 항상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겠지요. 간호사님들, 이제부터라도 제발 절 물건이 아닌 사람으로 봐주세요. 꼼짝하지 않고 이 자리에만 앉아 나의 의지는 상실되고 댁들이 지시한 대로만 행동하고 댁들의 의지대로만 먹고 온 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사겨야 했던 제가 누군지 댁들은 모르시겠지요? 자, 이제부터 말해보겠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제가 10살 어린 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우애 넘치는 형제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넌 보물이야, 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답니다. 16살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20살 땐 평생 사랑을 약속한 결혼 서약을 했으며 가슴이 고동쳤던 꿈같은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다오. 25살이 되었을 땐 귀여운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내가 30살이 되었을 땐 그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급속히 성장해서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을 만끽했답니다. 자녀들은 보물같이 귀했고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보다도 더 좋을 순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이 제 곁을 지키며 사랑한다고 계속 속삭여 주었기에 그다지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었답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참맛을 알게 되었고 내 피부치의 귀함을 알고 참으로 좋구나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무서운 세월은 덧없이 흘러 마침내 회색빛 날들이 찾아왔고
내 옆에 있던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이 막막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걸어온 지난 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땡땡이 원피스에 선글라스도 끼고 사진도 찍던 날은 무척이나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세월은 참으로 무섭고 잔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이제는 무딘 돌이 되어버렸답니다. 하지만 시체와도 같은 이 늙은이의 몸속에는 아직도 가끔씩은 어린애 같은 마음이 꿈틀대며 다 망가진 이 가슴도 부풀어 오르는 순간이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은 꿈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과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난 지금 다시 한번 현재의 삶을 살아가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과거의 장면들, 사랑했던 내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 기억에서 멀어져가는 아쉬움에 스스로 짜증도 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태어나서 저 세상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자연적인 현상인 것을 낸들 어찌 하겠나요? 간호사님들, 댁들의 청춘은 영원할 것 같지만 찰나보다 순간인 것이 우리네 인생이랍니다. 간호사님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저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일 수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 주듯 대하지 마세요. 그냥 사람처럼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에 멍을 안고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할머니의 글은 우리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가슴 먹먹한 사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또 그런 와중에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습니다. 노인층은 급속도로 많아지는데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남녀 통합 평균 수명은 84세로 늘어났고 머지않아 90세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40, 50대의 사람들이 20년 뒤 60, 70살이 되었을 때 80대, 90대의 부모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아서 많은 자식들이 십시일반으로 부모를 봉양하면 됐지만 지금은 한두 명의 자식들한테 봉양을 받거나 아니면 자식이 없기 때문에 홀로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8, 90대 노인들이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고 가급적 요양원 입소를 최대한 늦추거나 죽을 때까지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양원에 입소할 만큼 기능 저하가 심하지 않은 노인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돌봄을 받으면서 집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진, 재택의료, 통합돌봄, 장기요양보험 급여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왜 요양원에 보내줘야 하는가? 우리는 왜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가? 요양원에 가지 않는 방법은 없는가? 요양원은 누굴 위해 존재하나? 사실 현대사회의 요양원은 거대한 산업입니다. 어쩌면 그곳은 죽기 직전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버티는 곳인지도 모릅니다. 대체로 요양원에 가는 이유는 신체적인 근력이 허약해진 탓보다는 치매로 인하여 돌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으로 떠나보낼 때 부모님의 슬픈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식들이 얼마나 될까?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해야 하는 현실에서 자식들의 가슴도 무너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해하는 자식들의 면전에서 부모는 애써 슬픔을 보이지 않으려고 굳어만 가는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띄어 보이십니다.
나는 걱정하지 말고 잘 살라는 부모의 말 한마디를 과연 얼마나 진정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는가. 요양원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리적으로 함께할 자식들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는 이상하리만큼 애를 낳지 않습니다. 통계 분석에 의하면 2015년도부터 서울 집값이 계속 상승했고 그때부터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계속 유입하였으며 또한 그때부터 카카오톡 등 SNS 소통량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수도권으로 몰려든 젊은이들이 집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팍팍한 삶의 현실을 SNS 소통으로 동료들과 공유함으로써 너도 나도 애를 낳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1950년 6.25 전쟁 발발 당시보다도 애를 더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많은 자손들이 부모를 공양했고 부모가 병들면 끝까지 병수발을 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어르신들을 봉양하는 자손의 숫자가 물리적으로 부족하고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굳이 힘들게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좋든 싫든 부모님들은 요양원 아니면 요양병원으로 보내지게 돼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나 간병인이 100% 본인 부담을 해야 합니다. 시설 정도에 따라 들어가는 돈은 차이가 있지만 대개 120만 원 내외가 들어갑니다. 반면 요양원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입원이 가능한데 그곳엔 상주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요양원의 인적 구조는 인력이 크게 부족하여 혼자 20-30명을 돌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요양원은 감옥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노인분들은 요양시설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죽으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과의 이별을 준비해야 함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자식에게 버림받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자식들도 현실적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시설에 보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 같은 곳이라도 자기 집보다 마음 편할 리 없습니다. 익숙한 환경과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제일 좋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주어진 노후의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연구하여 발표했습니다. 관점에 따라 약간 달리 주장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 결과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명쾌하게 정리됩니다. 다음을 꼭 기억하시고 반복적으로 청취하고 실천하신다면 틀림없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첫째는 신체적 건강 수명을 늘려야 합니다. 신체적인 목숨만 오래 늘리는 것은 오히려 불행의 씨앗입니다. 노후에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신체적으로 홀로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핵심은 근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5, 60대에 접어들면 근력이 쭉쭉 빠지고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데 이를 막거나 늦추는 유일한 방법은 근력 운동뿐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골다공증이 찾아오며 허리나 어깨가 굽게 됩니다. 수영, 줄넘기, 테니스, 골프 등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 나이 먹을수록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체지방을 감소시켜 비만을 개선하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뼈를 자극하여 고밀도를 유지 및 증진시켜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증을 감소시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걸으면 혈류가 두뇌 쪽으로 왕성하게 흘러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걷기의 효과는 100가지도 넘습니다.
걷는 일이 지루하다면 걸으면서 유튜브를 듣거나 좋은 글귀 혹은 성경 구절 등을 암송한다면 뇌를 자극하여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걷기는 돈이 들지 않고 혼자서도 할 수 있으며 상상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둘째는 정신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는 2016년 약 66만 명이던 것이 2021년 약 90만 명이고 2025년에 이르면 107만 명, 2050년에 이르면 302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때가 되면 전체 노인의 15.9%가 치매 환자가 됩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치매의 원인 중 하나는 미세먼지를 많이 들이키는 데 있고 또 나이를 먹으면서 뇌가 수축되어 치매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치매를 획기적으로 치료하는 약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치매를 지연시키는 약이 개발되어 있을 뿐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걷기가 좋습니다. 많이 걸으면 피가 두뇌 쪽으로 몰려 뇌가 활성화됩니다. 또한 머리를 많이 써야 뇌 신경세포가 풍성하게 생겨납니다. 걸으면서 뭔가를 자꾸 생각하고 암송하면 도움이 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한문이나 외국어 등을 학습하면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그리고 권장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신체적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걷기가 좋다면 정신적 건강 수명을 늘리는 방법으로 일기 쓰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기를 쓰기 위해서는 그날의 일을 되돌아보아 생각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일을 회상하여 기억해내고 되새김질 하는 것은 뇌의 해마에 자극을 주어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읽거나 여행을 가거나 뭔가 새로움을 계속 추구하는 일이야말로 뇌를 젊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스마일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마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스마일은 스쳐도 웃고 마주쳐도 웃고 일부러 웃으라는 의미입니다. 스마일은 스쳐도 웃고 마주쳐도 웃고 일부러 웃으라는 의미입니다. 일부러 웃어도 우리의 뇌는 일부러 웃는지 기뻐서 웃는지 구별을 하지 못하고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애들일수록 많이 웃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무슨 일이 그리 심각한지 얼굴에 웃음기가 싹 사라집니다.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 피가 온 몸으로 쭉쭉 펌프질 됩니다. 성경책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웃음의 효과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다음으로 우울증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우울증은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치매가 시작되고 있을 시기에 우울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이 치매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우울증을 치료해야 합니다. 우울증은 감기 증상처럼 치료하면 사라지는 병입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지면 죽고 싶은 마음이 온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 치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세 번째로 돈입니다. 뭐니 해도 노후엔 머니가 있어야 든든하고 머니는 최고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퇴직한 귀족 노인과 퇴직한 빈곤 노인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경향이 강한데 60대 이후 월 수입이 100만 원이 되지 않고 건강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빈곤 노인이라면 곧바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큰 질병에 걸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고통의 나락에 직행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돈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보다는 젊었을 때부터 알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돈을 모아 두었다면 좋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거품을 완전히 빼고 현금이 돌아가게끔 시스템을 마련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큰 집은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금도 줄이고 쓸데없는 보험은 해지하고 돈이 나가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현역 직업을 늦게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가 선택한 방식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임종을 앞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가족들을 좀 더 많이 사랑할 걸 등을 아쉬워한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다시 말해 신체적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걷기 운동을 실천하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일기를 쓰고 많이 웃으며 경제적 독립을 위해 부의 축적에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창힐 토크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을 응원합니다.